자, 오전에 썼던 내용 활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다뤄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앞에서 봤었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이제 그리드 서치 CV를 적용해서 사용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준비 작업 과정에서 이제 패키지부터 가져오겠습니다. 경고 껐고, 그 다음에 기본 타임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앞에서 썼었던 패키지들은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이클 런에서 제공하는 그리드 서치 CV를 추가로 가져왔어요. 자, 패키지 참조 다 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옵시다. 자, 타임 시리즈 데이터 안에 이제 데이터는 작년 5월 31일까지의 코로나 상황 데이터예요. 서울시청에서 배포하는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다운을 받은 거고요.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처음 상륙한 게 이제 2020년 2월 10 며칠인가 그래요. 2월 5일부터인 걸로 나와 있네요. 2월 5일부터로 이제 데이터가 전부 들어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 필드가 이렇게 쭉 있어요. 꽤 많죠. 자, 여기서 이제 서울시에 대한 확진자 데이터만 사용을 하려고 해요. 자, 서울시 기준일, 요게 이제 날짜 데이터고, 그 다음에 서울시 확진자 데이터만 가지고 사용을 해볼 거예요. 서울시 확진자 데이터에 뭐 별도의 결측치는 지금 없고요. 다른 것들은 결측치가 있는데 대상 필드는 없으니까 바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전처리 할게요. 일단 필요한 데이터만 먼저 추출해야죠. 자, df는 오리진에서 서울시 기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서울시 추가 확진에 대한 것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데이터 가져왔고요. 이 서울시 기준일이라고 되어 있는 필드를 보면은 인포 봤을 때 얘는 날 것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필드가 지금 오브젝트, 즉 문자열로 돼 있어요. 이거를 날짜 타입으로 바꿔야겠죠? 자, 날짜 타입으로 형변을 할 건데요. df의 서울시 기준일은 판다스에 보면은 to date tim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판다스에서 to date time을 추가적으로 임포트 하고요. 쭉 내려와서 to date time
얘를 가지고 날짜 처리를 바꿀게요. 자, 근데 이걸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서울시 기준일 일단 이 데이터에서 str에서 스트립을 먼저 할게요. 혹시라도 무슨 공백이 있을지 모르니까. to date time 함수의 파라미터는요, 그 날짜 필드 그리고 형식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지금 어떤 형식으로 저장돼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파이썬이 그걸로 파칭을 해서 날짜를 바꿔줘요. 지금 여기는 대문자 y 4자리 연도 빼기 m 빼기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날짜 형식을 이제 포맷이라는 파라미터 이름으로 감싸줬어요. 파라미터가 뒤에 더 있나 봐요. 자, 이렇게 서울시 기준일이 데이트 타임 64라고 바뀌어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펫을 이제 적용하려면은 필드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네, 컬럼 이름을 변경을 할게요. df2는 df.rename 컬럼은 엔터를 잘못 눌렀어요. 서울시 기준일을 ds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서울시 추가 확진 추가 확진이라는 게 그 날짜의 확진자 수니까 서울시 추가 확진자를 y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프리티 테이블에 df2.head라고 해서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 데이터 생긴 거는 좀 봅시다.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에서 ACF랑 PHP 플롯을 이제 걸어 볼게요. 근데 이걸 적용하려면 이 함수들은 날짜 타입이 지금 인덱스로 쓰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기 적합한 데이터로 하나 df2를 복사를 해서 만들게요. df3는 df2.setIndex ds 필드를 이제 날짜로 놓고요. 그 다음에 my ACF, PACF 플롯에 df3에 y를 가지고 해봐라. 조금 이상하게 나오네요. 그쵸? df3가 제대로 돼 있는지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df3.head
인덱스랑 y 값 맞는 것 같고요. 여기 결측치가 있다고? 아까 결측치 없다고 나왔었는데 어디 다시 결측치 없다고 나왔는데 한번 다시 카운트 해보자. 여기부터 봐야겠다. df. is na의 sum. 결측치가 왜 생겼지? 그러네요. 결측치가 있는 거 확인됐으니까 얘는 뭐 하나밖에 안 되니까 날리고 갑시다. df.drop na df. df2는 df.drop na.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확인. df2. 땡큐. 자, 결측 존재 확인했고 밑에서 지웠고요. 자, 그럼 요 df2를 가지고 날짜 형변환 해야 되네요. 네, df2를 가지고 날짜 형변환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 타입으로 결측시 바뀐 걸로 다시 했고, 그러면 df2를 리네임해서 df3로 다시 받아오고요. 그러면 요 3를 가지고 인덱스로 바꿔서 요걸로 확인. 실제로 이제 프로펫에 전달할 때는 df3로 전달해야 돼요. 지금 df3가 분석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ds를 지금 인덱스로 몰아 놓은 상태예요. 네, 이제 나왔고요. 피그 사이즈는 20에 5 정도로 줘서 좀 옆으로 넓게 핍시다. 자, 이걸로 봐서는 이제 지금 차분을 안 한 상태에서는 여기 위에 거는 좀 완만하게 가고 밑에 거가 한 칸만에 이제 파란색에 접어드니까 이제 AR 모델에다 1을 줘야 되는 거로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분을 한번 분해해 보죠. 뭐 지금 여기서 ARI MA를 쓰려는 건 아니니까. 인덱스로 설정하고 성분 분해 My Seasonal Decompose의 df4에 대해서 y를 가지고 해봐라. 20에 5.
뭐가 안 맞네. 자, my seasonal decompose 함수가 보면은 시리즈 받은 거, 나머지는 이제 기본 파라미터 들어갔고, 네, 별게 없죠. 자, 요거 에러 좀 해결합시다. to 데이트 타임으로 날짜 형식으로 바꿔서 인덱스를 변경하면 보통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인식이 되는데, 그게 좀 아까 뭐가 중간에 꼬여서 인식이 안 됐는지 싶어서 데이트 타임 인덱스를 다시 한번 세팅을 했고요. 자, 날짜 컬럼을 인덱스로 지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df4. 인덱스는 데이트 타임 인덱스에 df4. 인덱스를 걸어서 날짜 인덱스로 바꾸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 지금 알려주신 게 여기 결측치를 그냥 날려버린 게 문제가 됐나 봐요. 기간이 쭉 균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면은 필 NA 한 다음에 0으로 놓죠. 자, 그러면은 df2부터 다시 생성하고 나머지들 계속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거는 필요 없겠네. 자, 데이터가 지금 꽤 많고요. 자, 어떤 그 원본 데이터 보면은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갔죠. 그래서 아마 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뭐 계속 그냥 현상 유지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한번 했었던 시기가 한 요쯤에서 했었거든요. 처음에 했었던 때가. 이때는 그때 추세로 봐선 진짜 아 이제 겨울 끝나서 확진자가 없어져 가나 보다 했는데 한 2년 전인가 여름에 갑자기 확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그거를 맞추더라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때. 자, 트렌드는 이제 폭발적으로 한번 증가했던 시기가 있고 그 후로는 쭉 가고 있고요. 뭐 계절성 데이터는 이걸로 봐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좀 애매하죠. 자, 그리고 잔차. 이 잔차 보면은 중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적이 있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자,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그 한번 돌려보죠. 자, 먼저 이제 튜닝하고자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먼저 준비를 해요. 자, 그래서 파람스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면서 여기에 그 구현하고자 하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쭉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뭐 계절성 같은 거는 우리가 따로 좀 더 데이터 생긴 모형을 봐야 되니까 딱히 분석 안 하고 저 뒤에 있는 저 괄호는 뭐지? 딱히 분석 안 하고 그냥 모형의 성능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값들 요것들만 먼저 놓고 돌려볼게요.
이 괄호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우 코드 날리고 다시 이상한 거로 하나 걷어갈 거야. 자, 우리가 전에 그리드 서치 CV 적용했었던 코드를 살짝 보면은 네, 이건 로지스틱 쪽 함수고요. 자, 분석 모형 객체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파라미터는 그냥 그대로 넣어주고 그리드 서치 CV한테 분석 모형 객체, 파람 그리드의 파라미터, 그리고 이거는 교차 검증 개수, 그리고 n잡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세팅해서 그리드 객체를 만든 다음에 핏을 호출하면 됐었죠. 자, 그래서 그리드 서치 CV를 구성할게요. 프로토타입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프로펙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드는 그리드 서치 CV에다가 이 프로토타입 모델 세팅해주고, 그리고 이 파람스를 파람 그리드라는 이름으로 주고요. CV는 뭐 교차 검증은 5개 정도 줍시다. 자, 그리드 서치 CV는 여러 개의 분석 모형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어떤 스코어가 가장 높은 거를 찾는 거죠. 오전에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었는데 얘도 잔차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성능평가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어저께 맨 처음에 있었던 프로펫 예제인데요. 자, 뒤에 4번이 추가로 돼 있어요. 오전에 설명했던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여기 분석 결과에 나오는 요 표를 보시면 이 표에 나오는 맨 마지막 거, 이 y 햇이라고 하는 게 실제 추정치예요. 타임 시리즈에 대한 추정치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쪼개서 분석을 해서 트레인으로만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를 뽑아낸다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하고 예측치를 빼면은 잔차값이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성능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제를 전부 싹 다 다시 한번 실행한 다음에 여기 뒤에 성능평가 값을 확인해 보면은 포캐스트의 y햇에서 밸류 값을 구해요. 근데 뒤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측치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를 구하고 플러스 뭐 한 달 정도, 1년 정도 더 구해라 라는 식으로 추가적인 예측치를 같이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프리드는 실제 테스트 데이터보다 12건이 많은 거잖아요. 프리드에서 테스트를 빼면 개수 안 맞죠. 그래서 잔차를 얻으려면 개수가 딱 맞아야 되니까 값을 뽑은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만큼만 마이너스 값 붙여서, 자, 테스트 데이터가 100건이었어. 그 다음에 플러스 12건은 112건이 됐죠. 이거를 뒤에 12건은 빼고 가져와야 되니까 뒤에서부터 100건,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 맞는 것만 뽑아왔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y값만 다시 또 뿌린 다음에 이걸로 우리가 scikit-learn에서 사용했었던 성능평가 함수들을 구하시면은 성능평가 수치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타임 시리즈에서 많이 쓰는 성능평가 지수는 평균 제곱오차예요. 아니면은 근데 평균 제곱오차는 값이 너무 크니까 이거보다 좀 더 즐겨 쓰는 거는 평균 오차. 그러면 여기서 그리드 서치 부위에서 스코어링에 NEG min squared error라고 성능평가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자, 훈련 검증 데이터 분리를 아직 안 했으니까 요거부터 할게요. 트레인하고 테스트는 my time series split df3로 해야 된다 그랬죠? train.shape랑 test.shape 이렇게 쪼개고요. 세 번째 단계를 놓고 grid.fit 트레인 데이터를 줍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분석을 쭉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을 확인을 해요. 핏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제 모델 학습한 거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객체 만들고.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 그리드 객체에서 CV 리절트, 이게 사용된 파라미터 조합을 가져오죠. 여기에다가 그 테스트 스코어들을 같이 갖다 붙이면은 필드가 하나 늘어난 거고, 그거를 표로 구성해서 스코어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해서 이제 출력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적의 파라미터가 적용된 학습 모델을 리턴 받으면 grid.best estimator, 얘가 최적의 모델인 거죠. 오늘따라 한 번에 되는 게 없네. 머신러닝 코드를 가네스공업으로 짰습니다. 사이킬런 API 중에 되게 로우 API예요. 아마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파라미터 그리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를 쓰면 아까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기 위해서 그 파람스 그리드를 딕셔너리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얘를 사용하면은 걔네들을 전부 그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줘요. 출력 결과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스코어를 비교하기 위해서 민 스퀘어드 에러를 가져왔고요.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해볼게요. 데이터 가져왔고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측치 있는지 확인하고 결측치 제거하고 데이터 타입 연결을 했죠. 자, 컬럼 이름 변경하고 이제 소소한 전처리를 수행했는데요. 정렬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설정, 뭐 이런 것, 인덱스 재설정 이런 거를 정리를 했는데,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쪼개는 기준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가 슬라이싱이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데이터가 역순으로 돼 있어요. 최근 게 0번째고 옛날 게 끝에 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0번째가 2023년 5월이고요. 쭉 가서 맨 끝에가 2020년 2월이에요. 이걸 가지고 트레인 테스트를 쪼개니까 이쪽이 트레인 데이터가 되고 이쪽이 예측 데이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날짜 뒤늦게 발견을 해서 날짜를 다시 정렬을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정렬을 시켰더니 인덱스 번호가 꼬입디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리셋을 시켰어요. 요거 두 줄이 추가됐어요.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별로 큰 연관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는 다시 실행할 필요 없고요. 자, 여기부터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했는데 여기서 그로우스는 뺐습니다. 왜냐면은 로지스틱이라는 거는 상한값, 하한값을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에 캡이랑 플로어라는 필드가 안 들어가면 이거는 동작을 안 해요. 동작 자체를.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뭐 코로나 확진자 상한선 제한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석으로 막았고요. 나머지 값들을 이제 조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잡아놨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놓은 게 이 계절성을 그냥 트루 페이스를 다 교차 검증으로 해봐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파라미터를 이거 여기 이거 파라미터 그리드라는 클래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체크해 보면 전체 144개의 조합이 나왔다 라고 나와요. 이거를 전부 0, 1을 이걸 하나하나 다 교차 검증을 수행한 144개의 케이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데이터 분리했고요. 저렇게 만든 파람스를 가지고 반복을 돌려보면 아 이거 무슨 식이겠구나 바로 와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파라미터 경우의 수를 조합을 다 해놓은 거예요. 얘가. 이걸 반복 돌면서 우리가 수작업으로 돌리는 거야. 이게 그리드 서치 CV의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딕셔너리니까 이거를 파라미터를 일일이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값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파라미터를 세팅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에 별표를 2개 붙여서 전달하면은 파라미터가 고스란히 다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요. 훈련 데이터 적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치를 뽑아냈어요. 자, 예측 기간은 테스트 데이터의 길이만큼 그 다음에 1단위로 뽑아내게끔 했고요. 그래서 예측치를 세팅을 했고요. 자, 반복 계속 돌면 어지러우니까 일단 브레이크 걸고요. 구성을 계속 리뷰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퓨처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이제 그 예측돼 있는 게 나오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이 폴캐스트를 다시 도출을 해내면은 이게 예측치가 나오는데 이 예측치 데이터의 특성이 트레인 데이터 첫날부터 자, 여기 보시면은 첫날부터 2020년 2월 5일부터 그 다음에 예측을 쭉 해가면서 내가 지정한 데이터만큼 추가적으로 더 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달된 트레인 데이터가 0, 1, 2, 3, 4, 5, 6, 7, 8, 9 였다면 여기에 내가 만약에 길이를 5를 줬다라고 하면은 이 포캐스트에 들어가는 거는 0부터 9까지 들어가고 10, 11, 12, 13, 14예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는 10, 11, 12, 13, 14예요. 그럼 이 폴캐스트에서 테스트 데이터만큼 잘라내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폴캐스트에서 DS, 날짜 필드와 Y햇만 뽑아내는데 뒤에서부터 테스트 데이터 길이만큼 부터 끝까지 슬라이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뽑혀왔는지 프리드와 테스트를 같이 출력을 해보면, 자, 프리드는 2020년 10월 1일부터의 예측치부터 5월 31일까지 예측치고요.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수 맞죠? 그럼 여기에서 프리드 값에서는 y 핵 필드의 밸류스를 뽑으면 예측치 값만 얻어내는 거고, 테스트 데이터는 y 필드의 밸류스만 뽑아내면 예측치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코어를 계산을 하면, RMSE 값을 계산을 해내면은 한 번 돌고서 이제 스코어 값이 나오는 거죠. 이제 브레이크 풀면 얼마나 걸릴지 시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코드 올려놓고 시작할게요. 그럼 이제 반복을 쭉 돌면서 얘가 스코어를 들어가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굳이 사이클 런이 지원하지 않는 클래스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리드 서치 CV를 우리가 그려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탐색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말 그대로 하드 코딩으로 다 구현한 거라고 단순 반복문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N 잡스를 쓸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CPU가 쿼드 코어건 쿼드 코어 100개를 꽂건 어차피 CPU 코어를 한 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능 탐색을 더 끌어내고 싶다면 우리 파이썬 공부할 때 비동기 처리라는 거 한 적 있거든요. 그걸 접목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코드가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일단 중단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코드 돌릴 때 위에다가 시간 측정을 좀 해보고 싶네. 타임. 자, 언젠간 끝나겠죠? 네. 지금 깃에 올라가 있는 코드는 요거만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요 다음에 하는 처리가 이 스코어 값과 이 모델 객체를 리스트를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계속 줍줍하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거에. 파라미터 내역이랑.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하고 그 중에서 값이 가장 높은 이 모델 객체를 취하는, 그러니까 반복문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을 돌리면서 이제 스코어 값을 계속 쭉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거로 출력을 하죠. 뭐 따로 깊게 생각할 거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한 형식의 코드를 굉장히 즐겨 쓰는 게 제가 지금 말한 방식의 코드를 굉장히 이제 몇 번 여러분들 발표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따라서 반복 도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그 인풋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많이 하시던데, 그 진규님이 실수 코드 만드는 거 보면은 여러 개 모델을 계속 줍줍하면서 하나의 그 표에다 계속 때려 받고 있어요. 그거 중에 스코어 제일 높은 거 골라내는 그런 식의 코드를 자주 쓰더라고.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저거 만드느라고 노가다 되게 심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네. 제가 프로햇을 처음 깔았던 게 재작년이라서 제 노트북에 지금 깔려있는 게 재작년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만들어 온 코드랑 여기 게 지금 좀 차이가 나네요. 뭐 어쨌건 해결책은 찾았으니까 이거 언제 돌지 모르겠고, 다 돌았네? 1분 12초. 어이, 좋네요. 1분 12초 동안 다 돌았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거에 따로 저장하는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일단 요거까지 해서 결과 잘 돌아가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모아서 우리가 최상의 모델을 유추해내는 거는 그 뒤에 후속 처리합시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뀐 게 아까 오전 코드 보면은 m.ad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추가로 들어갔던 것들 있죠. 예를 들면 홀리데이라던가 몬스 시즈널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기능이 생기면서 기존의 그리드 서치 CV랑 연계가 안 되게끔 그 페이스북 쪽에서 getParams 메서드를 빼버렸나 봐요. 원래 그리드 서치 CV가 이 클래스 객체가 뭐건 간에 이 안에 있는 getParams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자기가 연동할 대상을 찾는 건데, 그걸 페이스북에서 이 안에서 없애버리는 바람에 그리드 서치 CV가 얘랑 연계를 못한대요. 아까 쉬는 시간 사이에 제가 잠깐 찾아본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자, anyway, 이 코드까지 완성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 코드는 마무리를 할게요. 기왕 시작한 거 갈 때까지 가자 싶어서 비동기 처리를 수행하는 피처 객체를 가져왔어요. 이거 전에 우리 수업했을 때 사용했었던 거고요. 일단 방법은 알았으니까 쭉 들어와서 그리드 서치 CV를 구성을 하는데, 얘는 단순 반복 처리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교시 때 했던 수업이고요. 코드고요. 조금만 데이터가 그럴싸해지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기본 반복을 했을 때 처리 속도가 1분 12초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비동기 구현으로 개선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동기 작업을 수행할 단위 기능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동작할 거를 처리한 거예요. 트레인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받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포인터처럼 받아서 모델 객체 만든 다음에 쭉 수행을 했고요. 스코어 계산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낸 모델 객체와 스코어 처리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은 포인터로 받았으니까 딕셔너리로 풀어서 다시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를 만들고요. 시간 측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반복문에서 이제 계속 리턴을 받을 건데, 그거를 그냥 리턴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비동기에서 리턴 받을 거죠. 그렇게 리턴 받은 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쌓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저장할 리스트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 처리 목록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비동기 처리를 가동시키면서 일단은 작업을 일단 다 던져요. 각자 수행해라. 여기 지금 요게 이제 비동기 작업을 호출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실행되는 동안 작업 자체가 그 별도의 공간에서 이 작업이 끝나건 말건 계속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여기다가 계속 별도의 작업들만 이렇게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반복 돌면서. 반복문 안에 있죠. 그러면 요 작업들을 하나의 리스트에 모아 담아요. 요 작업을. 그래서 이렇게 모인 작업에 대해서 다시 반복을 돌아요. 이 작업들이 각각 하나씩 끝났을 때 여기서 리턴하는 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요 리턴 값들이 일로 들어옵니다. 이걸 미리 준비한 리스트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걸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쭉 나오고요. 지금 이건 어차피 그 에러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솔트 밸류스 역순 정렬이 아니라 그냥 순차 정렬해서 스코어가 좋은 거 순으로 뽑았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모였을 때 제일 위에 게 가장 최적의 모델이 되겠죠. 자, 아까 했을 때 1분 21초 나왔어요.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닌데 이렇게 했을 때 시간 단축 어떻게 됐을까요? 1분 20초면은 21초. 그러니까 4분의 25%를 주는 거죠, 성능이. 그러니까 성능이 지금 속도만 놓고 보면 그 기존 처리보다 4배 효율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스트 모델을 뽑으려면 여기서 이제 가장 첫 번째 항목을 뽑아야 되죠. 여기 인덱스 번호를 좀 재정렬할 걸 그랬다. 출력이 많아서. 리셋 인덱스 드롭 트루.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실행하면은 위에 코드부터 다 다시 실행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코드 밑에서 따로 잠깐 실행할게요. 이렇게 해서 인덱스가 순서대로 정렬되게 한 거예요. 자, 그럼 리절트 df의 i로 0번째에서 모델 이게 i로 구분법이 이거였나? 요게 가장 최적의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 모델은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고 이 베스트 모델을 통해서 우린 다시 그 추정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베스트 모델을 사용해서 다시 피처를 얻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얻어봅시다. 그래서 베스트 모델.predict 해갖고 예측치를 뽑아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베스트 모델 최적 모델을 통한 이제 예측치 확인.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가 산정이 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검은 게 실데이터니까 확진자 데이터가 점점 이렇게 가다가 2023년 4월에 잠깐 이때 늘었나요? 이때 통 관심을 안 줬어갖고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것만 봐서는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데이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서
자, 현실에 맞는지는 요 시점에 그 실제 확진자 수치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고. 자,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리드 서치 CV를 직접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마무리 하셔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요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제가 어저께가 수요일인 줄 알고 진도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화요일이었다며.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진도가 조금 빨라서 오늘은 좀 평소보다 30분 좀 일찍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이거 모듈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비트코인이랑 주가 예측하는 거 그걸로 예제해갖고 시계열 분석을 마무리할게요. 시계열 모형은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K는 들어갈 거예요 목요일부터. 얘기했잖아 이제 하루 이틀에 모델 한두 개씩 치는 거야. 지금은 처음이니까 조금 천천히 한 거고 나중에 가면 진짜 하루에 한 개씩 칠 수 있어요. 자, 녹화 끕니다.